아무래도 정유라 씨 체포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날 덴마크 경찰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체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국내에서도 보도는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 현지 덴마크 그 카메라 방송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갔더라고요.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국내 언론이 물론 가장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많이 했죠. 네, 이제 국제 다른 그 외신들도 보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1일 날 체포가 됐죠. 체포된 날은 현지 시간으로 1일이었고, 이제 2일자 보도가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신들은 2일 날 보도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AFP 통신 이제 서울발로 해가지고 정 씨의 그 신병 확보를 위해서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는데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스캔들과 관련해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아직 출국이 안 돼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영국 로이터 통신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경찰이, 그러니까 덴마크 경찰이죠. 정 씨를 포함해서, 2015년생 아이 포함해서 4명이, 현재 구금 중이다. 이런 얘기 있었고, 여권이 말소된 상태고, 당국은 이제 독일 검찰 측에 그 정 씨 소재, 재무 자산 이런 데 내야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이런 내용. 프랑스 AFP 통신 같은 경우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제 프랑스 AFP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설명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교육열이 높은 한국인들의 아픈 곳을 건드렸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교육적으로 분석을 한 거네요, 교육. 예. 근데 이 관련 내용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서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본질이 아닌 문제일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뭐를 봤냐면은, 그러니까는 그 정유라 씨가 지금 아까 여기 AFP 통신 같은 경우에 나온 경우처럼 한국인들이 분노를 한 이유가 어떻게 출석도 안 하고 그냥 부모 그 힘으로 해가지고 학점을 받았느냐. 학점을 받고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상태에서 레포트까지 이제 교수들이 써주고 그게 이제 그 가능한 일이냐 이제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이제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그 문제가 학교 문제랑 정유라 씨가 그걸 제일 화나게 만들었잖아요. 예, 병역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만큼 이해를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본질에서 약간 벗어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문제가 한국인들에게 이게 대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유럽 사람들한테는 대학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누구 부모 백으로 갔나 보다 이러고 말 수도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학이 그 사회를 좌우하고 사실 대입 하나가 정말 그 우리나라 경제를 큰 부분을 좌우할 정도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 매달려가지고 대학 시험 보는 날은 교통이 마비되고 그러니까요. 온 국민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럴 만큼의 정서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왜 정유라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지를 이해 못한다는 그런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오늘 아까도 이제 그 세월호 참사 그 1000일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학생 인터뷰를 저도 밖에서 듣다가 저도 울컥해져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좀 그런데 사실 그때 그러니까 1000일 전 그 세월호 사건이 났던 그날 그 당시 그때 유럽 같았으면 그때 탄핵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이미 그때 탄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라 씨가 그 명문 대학을 그 다른 힘으로 이용해가지고 들어갔다. 물론 이건 범법이고 이제 중대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정서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유럽인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그러겠네요. 세월호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도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일단 이상한 거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별로 중요하진 대학 입시에 갔다는 이유로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이게 체포가 됐다는 게 엄청난 뉴스가 된다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한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2014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우리나라 언론에 이제 많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아마 그 인터뷰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각 방송사에서 답답하니까 외국에서 도대체 이렇게 보도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도가 나오느냐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세월호 당시에 저 유럽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때 이게 나라냐가 나왔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2년 후에는 하고 있지만 아니 그때 이게 나라라는 표현을 그 나라에서 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정확한 그 표현은 아니지만 네. 이게 그 대통령이 그 300몇 명의 학생이 그렇게 그 국가의 실수로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어쨌든 간에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게 그대로 정권이 유지가 된다? 이거는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이건 전복이 돼도 벌써 전복이 됐었어야 한다는 그런 그 사설이라든가 독일 언론들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근데 덴마크에서 이게 체포가 됐는데 네. 덴마크 분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외신으로만 접하다가 갑자기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하는데 덴마크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어요? 덴마크 국민들은? 덴마크 국민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실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한 500만 정도 적잖아요. 그 전체 인구도 적고 특히 그 체포된 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올브르그 같은 경우 12만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예, 10만 조금 넘습니다. 10몇만 되는데 그 올버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한국인들이 뭐 몇십 명 산다고 하던가요? 뭐 몇 명 안 되는데 상상을 못했던 그런 일이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무슨 일인가 하는 어떤 그런 그 반응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뭐 어떤 일인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를 하고 갑자기 우리나라 기자들이 들이닥치니까 이해를 못해하죠. 그럼 덴마크 신문이나 뉴스에서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았어요? 덴마크 신문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가장 많이 사용한 사진이 그 정유라 씨가 이렇게 금메달 이빨로 이렇게 깨물고 있는 거 있죠. 그 사진을 가장 많이 쓰더라고요. 덴마크 언론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거로 해가지고 이제 금메달 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의 어떤 그 비정상적인 그런 힘으로 해가지고 대학에 입학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한국의 라스푸틴의 딸. 라스푸틴의 딸. 네, 라스푸틴이라는 게 그 무당처럼 조종을 했던. 그렇죠. 최순실의 무당이라는 그런 식의 비유를 이제 덴마크에서 맞습니다. 건데.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외국에도 있구나 이렇게 말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라스푸틴이 누굽니까? 그거는 민주국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그렇죠. 러시아 제정 국가에서 짜르 황제 시절에 종료 승려가 그렇게 했다는. 그렇죠. 남성이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러시아의 마지막 왕조 로마노프 왕조인가요? 그 왕조 결국은 그거로 인해 가지고 물론 직접적인 거 아니지만은 멸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제국의 붕괴를 가져왔던 사건인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체제의 어떤 붕괴라는 그런 일을. 민주국가에서 벌어질 수가 없는 그런 일. 라스푸틴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문제입니다. 라스푸틴의 딸 덴마크에서 체포 이런 식의 이제 저 타이틀 이런 데가 많이 나오네요. 다른 그 언론에서도 라스푸틴의 딸이라는 표현이 영국에서도 나오고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근데 덴마크가 사실 우리가 덴마크는 뭐 이렇게 작은 나라이기도 하고 많이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덴마크도 역시 한국을 잘 모를 텐데. 서로 잘 모르죠. 근데 이번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덴마크 방송에서 김치에 대해서 긴 시간을 뭐 쪼개서 방송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케이블 방송인데 그 케이블 방송이긴 합니다만은 그 황금 시간대예요. 토요일 저녁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 뉴스를 그러니까 방송을 볼 만한 그 시간대에 한 20여 분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김치를 소개하는 실제로 우리나라 와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소개한 그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아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한국 요리도 할 줄 알고 김치 만드는 법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물론 그게 이 정유라 씨의 어떤 그 일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갑자기 그 한국에 대해서 이제 그 나라에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또 됐죠. 그게 토요일 저녁 되면 우리 같으면 뭐 예능 프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올 시간대에 주요 편성을 했었다는 거고 김치로 요리 같은 것도 만드는 거 했다. 네, 맞습니다. 갑자기 좀 씁쓸해지는 게 이게
한류 문화재단 이런 사업들 하면서 김치를 내세웠던 게 또 최순실의 어떤 그러네요. 작품인데. 네.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최순실이 결국 기여를 한 건가요? 씁쓸합니다, 진짜. 예. 그거 말고요. 혹시 기왕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얘기한 것처럼 덴마크 저도 잘 모르거든요. 네. 유럽 여행 몇 번 갔는데도 덴마크는 못 가봤는데 우리가 덴마크에 관해서 이런 거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모르고 있었던 거 이런 거 몇 가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덴마크라는 나라, 지난주에 수요일 날 그 과학 코너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좀 덴마크에 또 없을까 이렇게 봤는데 사실 그때 이제 말씀 나온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양자역학 얘기를 하면서 상식의 붕괴. 그다음에 인과관계의 붕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통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과거 전통적인 그런 과학에서 없었던 그런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근데요. 이 덴마크 하면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옐름슬레우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있거든요. 옐름슬레우 언어학자. 예. 철학 전공하셨죠. 예. 잘 아실 것 같은데 옐름슬레우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일반 대중인들에겐 잘 안 알려졌습니다만 이 현대 인문학에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론을 소개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만 그게 그러니까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은 합리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 때 소개해드린 거하고 좀 반대 방향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론이 있다든가 어떤 사실관계가 있을 때 균형, 동질성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런 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어떤 반쪽만 보이는 어떤 생물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 오른쪽에 손이 있다면은 왼쪽에도 손이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손이 오른쪽만 있고 왼쪽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려져 있어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균형.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코페르니쿠스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꼭 봐서 아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합리성에 굉장한 어떤 기여를 한 사람이거든요. 현대 이제 기호학에도 기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가 그런 어떤 전통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학문하고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데카르트부터 이어지는 전통적인 유럽의 합리주의 여기에도 굉장한 기여를 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합리적인 나라에서 결국에는 가장 비합리적인 라스푸틴의 딸이 잡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덴마크 경찰이죠. 정 씨를 포함해서 2015년생 아이 포함해서 4명이 현재 구금 중이다 이런 얘기 있었고 여권이 말소된 상태고 당국은 이제 독일 검찰 측에 정 씨 소재 재무 자산 이런 데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이런 내용. 프랑스 AFP 통신 같은 경우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제 프랑스 AFP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설명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교육열이 높은 한국인들의 아픈 곳을 건드렸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교육적으로 분석을 한 거네요, 교육. 예. 근데 이 관련 내용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서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본질이 아닌 문제일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뭐를 봤냐면은, 그러니까는 정유라 씨가 지금 아까 여기 AFP 통신 같은 경우에 나온 경우처럼 한국인들이 분노를 한 이유가 어떻게 출석도 안 하고 그냥 부모 힘으로 해가지고 학점을 받았느냐? 학점을 받고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상태에서 레포트까지 이제 교수들이 써주고 그런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도가 나오느냐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당시에 세월호 당시에 유럽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때 이게 나라냐가 나왔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2년 후에는 하고 있지만 아니 그때 이게 나라라는 표현을 그 나라에서 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게 대통령이 300몇 명의 학생이 그렇게 국가의 실수로 해가지고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게 그대로 정권이 유지가 된다? 이거는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이건 전복이 돼도 벌써 전복이 됐었어야 한다는 그런 사설이라든가 독일 언론이 이런 나왔거든요. 근데 덴마크에서 이게 체포가 됐는데 덴마크 분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외신으로만 접하다가 갑자기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하는데
덴마크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어요? 덴마크 국민들은? 덴마크 국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한 500만 정도 적잖아요. 전체 인구도 적고 특히 체포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올브르그 같은 경우 12만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예, 10만 조금 넘습니다. 10몇만 되는데 아무래도 정유라 씨 체포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날 덴마크 경찰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체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국내에서도 보도는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 현지 덴마크 카메라 방송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갔더라고요.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국내 언론이 물론 가장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많이 했죠. 네, 이제 국제 다른 외신들도 보도 많이 나왔습니다. 1일 날 체포가 됐죠. 체포된 날은 현지 시간으로 1일이었고, 이제 2일자 보도가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신들은 2일 날 보도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AF 통신, 이제 서울발로 해가지고, 정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는데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스캔들과 관련해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아직 출국이 안 돼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영국 로이터 통신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가능할 일이냐, 이제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이제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학교 문제랑 정유라 씨가 그걸 제일 화나게 만들었잖아요. 예, 병역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만큼 이해를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본질에서 약간 벗어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문제가 한국인들에게 이게 대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유럽 사람들한테는 대학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누구 부모 백으로 갔나 보다 이러고 말 수도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학이 사회를 좌우하고 사실 대입 하나가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큰 부분을 좌우할 정도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 매달려가지고 대학 시험 보는 날은 교통이 마비되고 그러니까요. 온 국민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럴 만큼의 정서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왜 정유라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그런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오늘 아까도 이제 세월호 참사 1000일 아니겠습니까? 아까 학생 인터뷰를 저도 밖에서 듣다가 저도 울컥해져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좀 그런데 사실 그때 그러니까 1000일 전 세월호 사건이 났던 그날 그 당시 그때 유럽 같았으면 그때 탄핵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이미 그때 탄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라 씨가 명문 대학을 다른 힘으로 이용해가지고 들어갔다. 물론 이건 범법이고 이제 중대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정서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유럽인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그러겠네요. 세월호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도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일단 이상한 거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별로 중요하진 대학 입시에 갔다는 이유로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이게 체포가 됐다는 게 엄청난 뉴스가 된다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한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2014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이제 많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아마 인터뷰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각 방송사에서 답답하니까 외국에서 도대체 이렇게 보도는